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장 그리고 종목들에 조금 더 오늘도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설명해 드리고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할 텐데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이곳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이 3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하단과 같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보면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들이 열려 있는데요. TV 채널과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또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코스닥부터 잠깐 나왔었는데 뭐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217.1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2220포인트 지금 문턱에서 자꾸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2220, 2240 사이 매물벽이 좀 있죠.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보시면 2204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오후 들어서는 상승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조정이 금요일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여전히 사주네요. 2261억 원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987억 원 매도, 개인은 1270억 원 매도 포지션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760포인트 공방벌입니다. 0.37% 상승하고 있고요. 2.81포인트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코스닥도 흐름을 정리해봐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754부터 759.82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올라왔고요. 현재 포인트도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외국인 개인이 같이 사는 수급 구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네요. 136억 원 외국인 사주고 개인은 400억 원 사고 기관 매도인데 어제와 또 비슷합니다. 연기금은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140원 턱걸이합니다. 정확하게 1140원에 현재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 추정치가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장 초반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했고 다소 지지부진한 부분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과 이후의 무역 갈등이라는 이제 핵심 주제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전일 장중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면서 현재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기관만이 홀로 사자로 상승에 지금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약세 업종으로는 기계업과 화학업, 이제 전기전자업이 보이고 강세 업종으로는 전기가스, 의약품, 운수창고가 보입니다. 수급으로는 이제 종이목재가 좀 더 강한 매수세, 이제 운수창고업은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기 동안에 이제 주가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실적이 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일평균 주가는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의 흐름 같은 부분들이 유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현재 조정 시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에서 지금 현재는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에서 현재는 외국인도 이제 매수세로 개인과 함께 쌍끌이 매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신 서비스, 의료, 정미 기기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강세로 보이고 있고요. 다소 약세 부분으로서는 이제 인터넷업, 이제 건설업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이제 시작으로 본격적인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좀 전망은 다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 시기에 이제 주가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전통적인 부분인데, 다만 올 하반기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염두하고 이제 시장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이는 반등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ISM 제조업과 중국 제조업 PMI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경기 민감주 업종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010년 이후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업종별 영업이익 간의 이제 관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전이나 철강, 증권, 기계, 반도체 영업이익과의 관련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중국 제조업 PMI는 철강, 조선, 가전, 통신, 이제 화학 등과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가장 좀 핵심으로서는 어제도 좀 좋은 흐름들 보여줬던 그런 업종들이 국가부채의 5G 관련 주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상용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투자나 사업 육성을 위한 그런 기반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5G 같은 경우에 현재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는 작년부터 이런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들이 종목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라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5G 관련 업종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수에 관련한 5G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종목으로는 와이솔 추천드리고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이제 부품인 표면 탄성 필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5G망 투자로 이제 SAW 필터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이솔 같은 경우에 이미 2010년 이후에 3G나 4G 데이터 중심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서 이미 3G, 4G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와 함께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38.1%를 기록을 하고 있고, 통신 단말기 고도화에 따른 단말기당 탑재되는 SAW 필터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등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3G 단말기 경우에는 30개의 필터가 탑재됐다라고 하면 4G에서는 50% 증가한 45개, 그리고 지금 현재 5G에서는 55개 정도가 탑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와이솔의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5G 단말기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는 현재는 2020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첫 단말기는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좀 좋은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5G 단말기 이제 고주파수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BAW 필터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현재 제품 개선 및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으면서 와이솔의 앞으로 투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적자 사업부 매각을 작년에 이미 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RF 모듈 사업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다소 가격 경쟁이 좀 심하고 CR이 지속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현재 SAW 필터 사업에 좀 주력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이제 그런 연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이런 지원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와이솔의 올해 주가 지수는 좀 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제 목표가로는 23,000원까지 보고 있고, 충분히 올해 안에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5G 관련 와이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종목 이야기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채기 전문위원은 오늘부터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합류하셨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실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하채기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부터 출발할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제가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일단 아이리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지금 조금 한 30, 40대 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MP3 사용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사고 다각화를 좀 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조금 하향세를 좀 있었다가 SK 쪽에서의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 쪽에 이제 계열사로 이제 진입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안정적인 이제 재무 구조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음성 인식 스피커를 좀 만들면서 AI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KT의 아동용 스마트 로봇을 좀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키보드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신성장 종목으로서의 좀 기대가 되겠다. 그리고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밀고 있는 그 세계 시장에서 좀 성장 속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재료가 좀 부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쪽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리버 쪽에서 BTS죠. 방탄소년단의 음원의 유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BTS가 뭐 한류로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주가를 한번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오늘까지 한 3일 정도의 지금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4월 시작과 동시에 지금 오르면서 골든크로스의 방향을 지금 제대로 좀 잡고 있다. 그리고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수급이 좀 뒷받쳐졌기 때문에 아마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약간의 그 눌림목 왔을 때, 이 종목도 눌림목 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을 바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L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램프로 자동차 부품주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램프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 빛의 방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자율주행에 그 부품이 좀 공급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지금 개발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 SL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도 지분이 한 6.54%로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도 국민연금에서 갖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제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는 거고,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계속해서 매년 나와주고 있는 부분, 부채 비율도 거의 없이 좀 무차익 경영에다가 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면서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신성장주로서의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겠다 해서 한번 차트를 보고 이 종목도 기술적인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1월 7일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살짝 이제 무너질 수가 있었는데 2월 26일 날 다시 60일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한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수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관 쪽에서 물량을 지금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4.61%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살짝 올랐다가 좀 조정이 주고 이 박스권을 지금 형성한 후에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에서도 지금 기관 쪽에서 들어와 주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에서의 돌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로서의 기대를 좀 하면서 좀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SL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바로 또 여쭤볼 텐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인데요. TK 케미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 같은 합성 섬유 및 원료를 관련된 제품을 만든 회사로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475.4%가 좀 증가를 하면서 545억 정도의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10월 이후에 좀 유가가 좀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때 또 화학주들이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을 먼저 보면은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흐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개인들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이 파란색이 개인선인데요. 개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채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자, 이 선이 기관인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지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완전히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재무적으로 한번 이 종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하고 매출액 봤을 때, 자, 시가총액이 2,500억입니다. 근데 매출액이 7,890억. 지금 아주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평가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ROE 보면 11%입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IMF 쪽에서 세계 경제를 좀 하향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ROE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죠. 우리 시중의 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ROE 같은 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평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TK 케미칼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이제 옵티스인데요. 옵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니클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1등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이거 봤을 때 매출액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3.6% 증가하면서 33억 정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총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거를 좀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금을 주고 있다는 거죠. 배당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주총에서 EPS의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 EPS의 주당 수익률이 증가하거든 주가의 가치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가를 봤을 때는 좀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0% 이하에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는 뭐 1000% 이상에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우수하고, 그 다음에 무차익 경영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예,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을 좀 파악하겠죠. 그래서 그게 진짜 바로 이제 수급인데, 자, 이게 보시면은 빨간 선이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개인, 그다음에 그린이 이제 기관 쪽인데, 보시면은 자, 1월 30일 그 다음에 보시면 또 12월 10일 이후에 한번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살짝 흔들렸지만 다시 주가가 자, 크게 가지 못하고 있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외국인은 계속해서 그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자, 12월 11일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지표인 MACD죠. MACD가 지금 우상향으로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지금은 메리트가 없지만은 앞으로 좀 가치주로서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을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다음 종목은 윈스인데요. 예. 윈스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보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어제 5G 정부에서의 한 30조 정도의 투자를 하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5G 관련해서 정보 보안주로서의 좀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을 좀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02.3% 좀 증가를 하면서 약 62억 정도의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매출처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공공기관이라든가 통신사, 금융기관 쪽에서의 매출처인데, 이게 전체 매출에서 80%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거의 뭐 강급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당금을 꾸준하게 좀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수급 쪽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늘 좀 시세가 조금 터졌는데 한 7.99%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4.86% 정도 약간 이 꼬리를 달고 있는데 이 꼬리가 좀 몸통보다 더 길게 달린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아직은 그 정도의 좀 꼬리는 달리지 않았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또 개인들은 최근에 보시면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한 달 전부터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쌍끌이 매수로서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서의 어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윈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이청원 본부장 바로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동사는 통합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 계열사를 주력 광고주로 하고 있는 종합 광고업체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811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중국 지역 안에서의 로컬 광고주 대행 물량 증가, 북미 지역에서의 비계열 광고주 영입 효과가 해외 실적 개선에 주된 변수로 작용을 하였고요. 올해 실적 성장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삼성이 되겠죠. 삼성의 디지털 마케팅 강화 전략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 물량이 전 지역에 걸쳐 꾸준히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점과 중국과 북미를 비롯해 단기적으로 부진했던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이 완전 정상화 과정에 진입한 점이 주된 실적 성장을 견인할 만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주요 광고주와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닷컴 사업, 리테일 등 분야에서 역량을 확충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12개의 인수 합병을 성사시킨 것은 물론이고 갤럭시 스튜디오, 닷컴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커버리지 영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배당 성향을 60.5%까지 높였습니다. 그만큼 배당에 따른 매력도 크기 때문에 추후 주주 친화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수급과 기술적 분석도 한번 볼 건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우 가시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이었죠.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을 보이는 시점에서도 동사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졌고 그 매수세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일종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주가가 소폭 밀린다 하더라도 손실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처럼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 한 번 더 주가가 점핑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 가격을 28,250원으로 드릴 건데요. 해당 가격은 2014년 1월에 찍었던 고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수급이 매우 좋다라는 점을 토대로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제시한 28,25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2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동사는 최근 들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861억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실적 호조는 IPO의 진행에 따른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IPO라고 하는 것은 기업 공개를 의미하는데 기업 상장을 의미하기도 하죠. 최근 현대오토에버, 드림텍, 지난해에 비해 다수의 IPO를 동사가 진행하였던 만큼 추후에도 해당 부분에서의 역량 강화는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NH투자증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릴 두 가지 부분은 단순하게 NH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업 전반적인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업 공개 IPO의 확대죠. 단순하게 IPO가 늘어났다는 것보다 금융의 방식이 조금 더 영미식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융통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직접 금융은 주식, 채권의 발행을 토대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접 금융을 흔히 영미식 자본주의, 간접 금융은 일본식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죠. 사업화 단계가 진행되기 이전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국가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간접 금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기업의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간접 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측의 자금이 제한적이고 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 규모 또한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 IPO,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흐름이고 이를 토대로 한 기업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권업 전반적인 파이 증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호할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회복입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국내 증시의 반등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죠. 코스피의 경우 전년 대비 8.5% 수준의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은 전년 대비 11.43%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해 증시가 좋지 않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업종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그 흐름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즉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물과 선물 시장을 막론하고 유입되기에 시장에 내재된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세 두 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 한 가지인 유동성 장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장세 또한 만만하게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대형 반도체 업종의 기업을 제외하고 실적 증가는 만만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유동성과 실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정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업 전반적인 주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 들어서 제조업 그리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의 실적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변수가 하나 나타나고 있죠. 그게 원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139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140원 수준을 소폭 넘어섰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채권 매각이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달러 인덱스 가치의 상승, 즉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 그것이 곧 달러의 가치를 높여서 상대적인 비율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국내의 상장사들의 수출 여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실적은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업 속한 모든 기업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시장 지배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NH투자증권을 1순위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16,500원을 드릴 건데요. 해당 가격은 지난해 5월 기록한 고가에서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시장이 회복이 되는 시점에 저는 NH투자증권이 제가 제시한 목표 가격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입니다.
기술적으로 22평선이 놓여있는 구간을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손절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야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야스는 진공장비, 반도체 장비의 디스플레이 양산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2,164억 원, 영업이익은 51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2016년 이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매우 뚜렷한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우리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적이 개선된다고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실적이 매년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 28일의 고점인 32,200원과 다음 고점이 지난해 8월 16일에 26,800원을 이었을 경우 하나의 고점 추세선이 나오는데 이 고점 추세선을 지난주 금요일 4월 5일에 한 번의 갭 상승으로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이후로 큰 물량을 던지지 않고 계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좋은 구간, 좋은 자리가 났고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과 수급이라고 하는 안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야스를 편입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목표 가격은 32,500원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해당 가격은 2017년 11월에 찍었던 고가 32,200원보다도 높은 가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했던 이유가 기업의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가 흐름이 2019년 1월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스와 같은 기업, 실적, 수급,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는 게 매우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신고가가 되겠죠. 32,500원. 손절 가격은 28,8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FHIC입니다. 동사는 통신과 방산용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2위 트랜지스터 업체입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전자회로의 구성 요소로서 전류나 전압 흐름을 증폭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현재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포함해서 노키아, 삼성전자 등을 주요 거래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2% 증가한 1,081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239.9%나 증가한 27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함께 핵심은 역시 5G가 되겠죠. 올해 초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국외에 5G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화웨이 양수주 물량은 증가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 또한, 그리고 지원 또한 매우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등을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심에 통신, 그리고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통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은, 그리고 5G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특정 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색깔이 더욱 강하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사회 간접 자본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꾸준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동사의 재무제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16년 이후 매출액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였고 올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지난해 기록한 수준의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당기순이익 또한 영업이익 수준을 보인 만큼 매우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 비율, 특히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407%에 달하는 유동 비율과 43%밖에 되지 않는 부채 비율. 이는 동사가 특정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동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재무 안정성을 토대로 언제든지 그러한 위기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보율 또한 1000%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에 매우 큰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ROE 또한 이제 17%를 넘어설 만큼 매우 좋고 자산, 자본과 부채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설정한 이익률인 총자산 이익률 또한 ROA 또한 13%를 넘어갈 만큼 매우 좋은 자금 운용 능력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주가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3만 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지만 적어도 저는 며칠 안으로 이 3만 원을 완전히 안착을 하고 2월 26일에 보인 3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의 매수 우위가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사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동사는 의원과 약국의 EM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EMR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정보 관리 편의성으로 대부분의 의원, 약국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동사의 의원 시장 점유율은 현재 5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정의 기반 수익 구조로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의원과 약국이 최근에는 신도시의 형성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의 EMR 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EM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부가 사업이 EMR 솔루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SMS, 환자 예약 확인이나 접종 시기를 알리거나 대기번호 알림 모니터 등으로 최근 차별화를 위해 이를 적용하고 있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쟁사 대비 다양한 부가 사업을 통해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는 게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인수한 비브로스는 의원과 약국을 검색해주는 똑딱이라고 하는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이 어플은 유비케어의 EMR 플랫폼과 연동하여 모바일 접수 기능을 탑재했고요. 이에 따라 고객의 경우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모바일 접속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당 어플에 따른 수익, 마케팅에 따른 수익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사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죠. 일중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 얼마 전 3월 27일에는 장중에 9%, 그리고 그 이전 3월 12일에는 장중 8%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은 이러한 장대 양봉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일봉상은 오늘 그 정도지만 주봉으로는 예전에 있었던 두 번의 쌍봉이 되겠죠. 2015년 그리고 2018년 기록한 6,000원 내외의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이 가격대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한다라는 가정 아래 저는 6,750원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4,445원 대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비케어까지 5종목에 대한 상세한 가격 전략들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단기 접근 종목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리뷰는 없고 오늘 바로 추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TK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SM 계열 회사로서 최근에 이낙연 총리로 관련해서 좀 급등했었던 남선 알루미늄 있죠. 그 같은 계열 회사입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대한해운, 우방건설의 그 SM 계열 회사로서 하나의 회사인데, 회사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는 영업이익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10.4%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한 7,890억 정도의 수익이 난 회사이고,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94.7% 좀 증가를 하면서 394억의 이익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든 매출이익이든 순이익이든 이런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장세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느냐 못 나오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세에서 수급이 어느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어느 종목으로, 어느 업종으로 흘러 들어가느냐, 그걸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조금씩 매도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매도하는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겠는데, 지금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3월 13일 날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 TK 케미칼 쪽으로 지금 종목에서 매수에 잡히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수급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좀 갑자기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주유소 가서 좀 기름을 넣어 보시면은 일주일 뒤에 가서 보면은 또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유가 부분에서 리비아 사태라든가 그다음 이란 사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씩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은 있겠죠. 근데 그 조정은 그렇게 깊지는 않겠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으로서의 좀 기대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가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3,370원인데 살짝 돌파하는 3,400원의 목표까지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20원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청원 본부장은 지난 시간에 BH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과 어땠습니까? 예, 냉정하게 말해 2.5% 정도의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강보합권에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21,700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보인 21,7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이 가격을 돌파할 경우 시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BH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처럼 계속 홀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오늘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BH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BH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오늘은 제가 야스라고 하는 종목을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 4월 5일 나타난 갭입니다. 이렇게 갭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갭을 메우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비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했지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눌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눌림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일 아니면 모레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스에 대해서 단기 접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봅니다. 하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사가 났던 아프리카의 돼지 열병이 아무래도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해 이제 중국에서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좀 국내 시장에서도 그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 열병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을 지금 강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도 비상 단계에 좀 들어가가지고 검역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시기적으로 어떤 질병이 항상 그 유행이 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메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류독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제역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질병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질병 관련해서 백신이라든가 또는 뭐 동물 사료 이런 부분에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오전에 이제 봤을 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괜찮게 봤었던 종목은 이제 한일 사료입니다. 한일 사료 같은 과거에 이제 뭐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이제 연관이 됐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잠잠하다가 오늘 하나의 그 재료에 의해서 급격하게 좀 급등한 부분이고 또 이게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차트가 뜨고 있는데요. 예, 일단 꼬리가 일단은 몸통보다 너무 길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시세가 좀 올려놓고 그 기회를 보고 이 기회에서 이제 매도 세력이 좀 압박을 좀 받았다. 그래서 몸통보다 꼬리가 지금 현재 좀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림목이 왔을 때 좀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하시자. 왜냐하면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세력이 좀 많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조절이 좀 나온 후에 좀 가지 않겠네. 그래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조정을 조금 단기적으로 준 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응하실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저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핫한 섹터에 속했던 전파기지국, 5G 관련된 기업인 전파기지국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증가는 매우 가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전파기지국이라고 하는 종목이 충분히 얻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거래일 전부터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왔죠. 5G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인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좋을 겁니다. 특히 올 1월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올 1월에 수소차, 그리고 1월 말에는 경협주, 그리고 나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5G와 차이가 있다면 미세먼지는 잠깐이겠죠. 경협주는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소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화의 성격이 사치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5G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과 매우 연관이 높은, 그래서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라고 하는, 즉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이를 토대로 한 5G라고 하는 통신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해당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5G, 그중에서도 전파기지국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가장 눈에 띈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한 종목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6995번님께서 28,900원에 비중 20%, 향후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거 사실 최근에 안 좋잖아요, 한국전력이. 예, 어떻습니까? 그 산불 발생하면서 그게 좀 이슈가 됐는데, 예.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조금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기대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잘 풀리진 못하고 있는데, 잘 풀린다고 하면은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뭐 송전 이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은행이 좀 지분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한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28,9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예상 체결가가 29,55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유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좀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3,000원에서 34,000원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4만 원에서 4만 1,000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상체결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222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 고점대까지 다시 뚫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오늘도 장 후반에 힘 좋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그래프가 한 번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3시 이후부터 다시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급 주체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관이 매수 물량 더 늘렸네요. 2,753억 원, 이 가운데 금융투자가 무려 3,265억 원, 연계금에 309억 원 들어왔습니다. 개인, 외국인 여전히 팔고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상승 전환, SK하이닉스 상승폭 키웠고요. LG화학 여전히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차는 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상승하는 가운데 포스코 약보합, LG생활건강도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코스닥 넘어갑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면 760 터치합니다. 3.22포인트 상승하면서 코스닥도 잘 달립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그래프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코스닥 역시 최근에 잘 달리죠.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어제와 동일합니다. 개인, 외국인 동반 매수 268억 원, 233억 원, 그리고 기관은 매도하는데 기관 매도 주체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은 147억 원 여전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기금과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투신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조금 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상승하다가 결국에 하락 쪽으로 턴이 됐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만 원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고요. 신라젠도 약보합입니다. 하지만 CJ E&M이 23만 원 지켜주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2.25% 올라가고 포스코 케미칼 역시 6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시총 1위부터 5위 가운데 세 종목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HLB부터 셀트리온 제약 모두 하락하는데 HLB는 87,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뭐 전반기에는 이렇다 할 대작이 부재하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9만 원은 역시나 지켜주고 있고요. 펄어비스 역시 18만 원대는 지켜줍니다. 1.26% 하락. 셀트리온 제약 오늘 셀트리온 3인방 장 후반에 힘이 좀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고요. 보톡스 관련주들이 괜찮네요. 휴젤 안 보이지만 휴젤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9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랜만에 뭐 이 정도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가네요. 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네, 제가 그 다른 시간대 이제 방송 출연에서도 지금 장세는 도끼 장세다. 지금 보시면 기술적인 분석에서 한번 차트를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의 이제 차트인데요. 최근에 눌림목을 좀 3월 달에 조금 강하게 좀 추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달에 시작하면서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9월에 연속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이평선을 좀 봤을 때 이평선이라는 건 주가의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잡아주는 흐름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5일선, 그다음에 11선, 21선, 61선, 120선 등 이 추세와 파동선, 그다음에 수급선 전부 다 정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이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시장을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좀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대형주하고 중형주, 소형주를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 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대형주의 차트인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50, 20, 60. 자, 수급선과 파동선, 그 다음에 심리선 전부 다 우상향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형주 대형주 대비해서 약간 지금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좀 이평선을 정배열을 좀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코스피 쪽은 대형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있기 때문에 그 제약 바이오들이 가느냐 아니면 가지 못하냐에 따라서 종합 차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형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백신 이쪽 바이오주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있었다. 그래서 코스닥 대형주 같은 0.34%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21선에 막혀 있으면서 파동선을 확실하게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중형주를 보시면은 50, 20, 60, 120 완전히 지금 현재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흐름에 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형주에다가 좀 관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코스닥 소형주도 보시면 완전히 지금 정배열에서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쪽에서는 중소형주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좀 보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시자는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물론 조금 더 가겠지 아니면 또 멈추겠지 이제 그런 이야기 아마 하실 건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영향을 좀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내일 정도에는 옵션 만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하루 정도 좀 늦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눌림목이 온다 해도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가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좋은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내일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사실상 방향성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기준 약 4,500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매수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현재 방향성 자체는 위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옵션이란 말이에요. 기관이 현재 풀옵션을 너무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그를 상회하는 콜옵션을 지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관이 아마 내일 큰 폭의 손실이 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관 측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물에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물 시장에서의 수익으로 상쇄를 하겠죠. 결국 외국인, 기관, 결국에는 주가가 특히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인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5G 관련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본다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9%나 올라갔습니다. 2224.39포인트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44% 올라가면서 760선 터치했습니다. 760.15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3원 50전 장 후반에 좀 많이 내렸네요. 1138원 6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조정을 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전혀 다른 흐름의 모습을 보이죠. 장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중반부터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실은 매도 대응을 했고요. 기관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매수를 강화하죠. 그래서 일단 만기 하루를 남겨놓고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양상이 보입니다. 코스피는 거래일수로 9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완연히 대세 상승장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전략 후강이 일반화돼 있죠. 지금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데 정말 대세 상승장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정말 많습니다.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의 마지막에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매수 전환해서 사실은 매수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량으로는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 외국인 4,200억을 매수합니다. 12시까지만 해도 비차익은 매도였습니다.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견인해 줍니다. 참 재미난 것은 계속 팔던 연기금이 매수를 하니까 10포인트씩 오릅니다. 결국 이 시장의 키포인트는 기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 만기에는 어떤 포지션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포지션상으로 보면 이 누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 콜이 매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287.5가 매수가 되어 있는데요. 280.5를 이익을 내도 이 매도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의 손실이라고 봐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대응은 참 의외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종목에서 제가 요 근래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기전자하고 자동차주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동차주와 전기전자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보할 모습.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면 추세선을 약간 돌파해놓고 지난주에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 윗꼬리 부분에서 한 주간을 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들이 삼성전자에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접근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시세 분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좀 나와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동차주가 시장에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현대차만을 보여드렸는데 기아차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기아차를 보시면요, 이걸 좀 약간 넓게 볼까요? 넓게 보면 지난 2012년도 5월 1일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그때 고점으로 했어요. 두 번째 고점이 나온 게 2015년도 11월 1일입니다. 그 고점을 추세선을 그으면요, 완전히 돌파하는데 이번 주에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13% 오르네요. 실제로 자동차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다면 지금은 기아차가 주도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아차가 많이 올라가면 현대차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시세 분출을 국내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기전자가 적절히 반등을 주면서 자동차주들이 끌어주는 장이 꼭 나와야 할 겁니다. 만약 자동차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요, 상승은 정말 버겁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지난번에는 전기전자를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미국장이요, 어저께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은 두 가지죠. 전날 있었던 기업 실적, S&P 종목 중에서 많은 종목이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다라는 불안감 하나하고요, 무역 갈등이 나옵니다. 이 무역 갈등이라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로존과의 무역 갈등이 나옵니다. 약 110억 불 정도를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시장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국면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역 전쟁을 확산시키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중국의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판례가 돼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결국 이 모습이 시장의 우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중국이
완전히 아직 해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로존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면 트럼프가 어쩌면 재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마를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대마를 잡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쩌면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유로존의 GDP를 깎아먹고 있어요. 독일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을 다시 한번 무역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의 무역의 전쟁이 글로벌의 GDP를 다 까먹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유로존과의 무역 전쟁은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마 선을 그어놨는데요, 정확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제가 보여주지 않은 거, 요 추세선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세 번째 시점에서 다시 세 번째 시점을 연결해 보니 돌파하고서 나온 추세 연장선 구간에서 십자 도지가 나는데 이 자리가 목표치인 것 같다. 근데 지금 3일째 밀렸죠. 이게 진짜 목표치라면요, 또 밀릴 겁니다. 이게 밀리게 되면요, 지난번에 양운에 들어가지 못했던 캔들의 모습이 양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상승은 상당히 의외였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죠. 어쩌면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일단 기대감은 시장에 존재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미국과는 또 다릅니다. 제가 갑자기 미국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얘기를 했죠. 그건 이제 두 번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보면요, 옐런이 지난번에 시장을 자리를 내놓고 제롬 파월이 시장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긴축을 하죠. 긴축을 계속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화 긴축이 경제를 어렵게 했다. 그러면 결국 긴축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였고, 메리 커들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bp 정도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근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요, 이번에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긴축에 의해서 경제가 둔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다가왔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금리 인하는 우리의 고유의 권한인데 왜 건드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 반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상쇄되거나 소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연준이 결국 정부와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얘기는 투자가로 하여금 불확실성이 커지게끔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미국 시장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재료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좋은 재료가 호재가 아닌 악재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재료가 시장에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 시점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특히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추세 연장선을 그었었죠. 그래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되돌리는 자리, 다시 무너졌다 다시 되돌리는 자리, 거기서 또 추세선 연장하는 구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 이번 바운딩의 마지막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예측입니다. 만약에 지금 26,500을 완벽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면 27,000까지 봅니다. 그럼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상향, 추세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의 고점이 나오고요,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고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도 이 연장선에 맞을 경우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10개 중에 7, 8개가 그 확률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재료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현재의 모습에서 재료가 소멸되고 시장에서 재료로 예상했던 부분이 재료가 아닌 상황으로 간다면 투자가들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내일은 만기입니다.
만기는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예측하기 포지션상으로도 급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287을 기점으로 해서 287 콜이냐 푸시냐에 대한 싸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국내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2200원 붕괴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심리적 지지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걸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지금 표시를 하다가 말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요 연장선이 요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의 지수로 보신다면 실제로 2200이 깨지지 않는다면 2265포인트 정도까지가 목표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간을 더 열어야 되는데 열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내려가는 공간에서는 적어도 2200은 무너지지 말아야만이 적어도 추세 유지면은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대세 상승장처럼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계속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금호그룹에 대한 속보입니다. 3년 내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아시아나를 매각한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